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5년째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려던 건데 유기동물은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 버려진 강아지 여러 마리가 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200마리가 적정 수용 규모지만 현재 350마리가 넘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긴 하죠. 부족 안 할 수는 없는 게 200마리 정도면은 좀 케어를 할 수 있는데 거의 1.7배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남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6,400여 마리. 지난해와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유기동물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남에 등록된 반려동물 6만여 마리 가운데 내장형 칩 삽입 비율은 42%, 나머지는 외장형이나 인식표를 쓰는데 떼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버려진 대부분이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 외장형은 분실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해도 찾을 수 있는 내장형 칩으로 100%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형 칩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 유기견은 내장형 칩이 있어 주인이 확인됐지만 2달째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입니다. 유기동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2만 8천여 마리로 추정되지만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일부가 경남과 부산으로 이주해 정착한 지도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또다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장성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1989년 사할린 강제징용자 엄철영 씨가 47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3만여 명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에 정착한 것입니다. 기쁘단 말은 한마디로 더 받고 더 할 수 없죠. 이후로도 대한적십자가 사할린 동포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면서 10년 전 부산에도 사할린 징용 1, 2세대가 기장군 정관면에 집단으로 정착했습니다. 당시 정착한 139명 가운데 별세하거나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간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126명이 남았습니다. 장 보려면 저 진짜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침에 나가면 이제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버스도 제 시간을 안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가서 기다려 못 든다는 30분 안에 들어오면 잘 들어오는 거고. 하지만 정부의 국내 정착 지원이 해방 이전 출생으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자식, 손자들과 생이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할린으로 끌려가면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산 과제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하고 가려니까 부모들이 이제 일본 통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도 또 이세를 또 이산 가족을 만들어놔. 자식 다 놔두고 우리끼리 잘 사겠다고 왔더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강제징용 1, 2세대들은 3천여 명. 이들은 또 다른 이산의 아픔 속에 고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창원에서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또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노량대교가 착공 9년 만에 개통하고 토요일에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립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2018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가 모레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등 경남 중부권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경남 지역 기업 260여 곳이 참여해 인재를 찾습니다. 또 면접을 위한 취업 상담과 기업 홍보관,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취업 희망자는 당일 채용박람회 행사장에서 이력서와 구직 신청서를 작성한 뒤 현장 면접도 볼 수 있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노량대교가 개통합니다.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노량대교는 길이 990m의 4차선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들여 경사주탑과 3차원 케이블 등
최신 토목 기술을 적용해 착공 9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난 1973년 지어진 기존의 남해대교는 노량대교 준공으로 국도에서 폐지됩니다. 지난달 31일 개막된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오는 15일 막을 내립니다. 대회 폐막식은 하루 앞서 오는 14일 저녁 6시 30분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는 선수단 4천여 명이 참가해 6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야마구치 꽃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 꽃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타이완 관광업체가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박람회 관계자들은 타이완 관광업체의 박람회 전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꽃과 독자적으로 개발한 품종을 소개했습니다. 야마구치현은 외국인 관광객 숙박자 수를 2020년까지 지난해의 2배인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開幕するとき、満開の花の期待の感じです。いろいろ山口の特産などの、そして歴史などの文化など台湾にPRします。 야마구치 꽃 박람회는 오는 14일부터 52일 동안 열립니다. 이와쿠니 씨가 보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장수 도롱뇽이 방류돼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사강은 국내 최대의 장수 도롱뇽 서식지로 이와쿠니 씨가 2012년부터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수 도롱뇽 방류는 4년 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感無量ですね。やっぱし本当に早く一刻も早く返したいと思ってたんで、どれも元気に川の中へね帰っていきましたので、良か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와쿠니 흰뱀 공양축제가 신사에서 열렸습니다. 이와쿠니 흰뱀은 돌연변이로 색소가 없어 하얀 구렁입니다. 이와쿠니 시내 8곳에서는 1,082마리의 흰뱀을 사육하고 있으며 보존회는 대학과 협력해 사육과 번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날씨가 딱 요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덥거나 춥지 않고요. 하늘도 그림처럼 예쁩니다. 실내에만 있기는 정말 아까운 날씨인데요. 월요일인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 26도 안팎으로 요 며칠과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외출하실 때에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주시고요. 주무실 때에도 이불을 꼭 덮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는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다가요. 금요일에 또다시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세차나 나들이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습니다.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다소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과 고성이 1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20도에 못 미칩니다.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함양이 1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도 16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합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는 날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드론 운용에 접목할 행정 분야의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하고 드론 촬영단을 연말에 창설합니다. 함안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달 한 차례 하던 군청 구내식당 규모를 2차례로 늘립니다. 창녕군이 24시간 무인 자동 소독이 가능한 축산 차량 거점 소독 시설인 축산 종합 방역소를 준공했습니다. 고성군이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에 8건이 선정돼 국비 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코스모스와 메밀꽃 향연이 펼쳐지는 제12회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오는 21일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하동군 북천면 직전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하동군은 금반지와 섬진강쌀, 황토고구마 등 경품을 관람객에게 지급하고 행사장에서 메밀을 판매,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구지봉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12년째 표류했던 김해 가야사 2단계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해 씨는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성동 고분군과 구지봉을 잇는 구산동 199번지 일대에 1,400억 원을 투입하는 가야사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20일까지 지역의 5,800여 개 축산물 영업장을 찾아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원료 축산물 생산 도축장 10곳을 포함한 2차 가공장,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선물 세트 원산지와 이력관리 표시사항, 냉동식육의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의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케이크 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환자 수가 주말 사이 급증해 경남에서는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모두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566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255명이 증가한 것으로 식중독균의 잠복기가 지나면서 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90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서울에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명이 현재 경남에서 자택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동안 격리 상태에서 관할 보건소에 관리를 받습니다. 고소온 특보가 지난 4일 모두 해제된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물고기가 장기간 고소온에 노출돼 스트레스에 지쳐 있다며 사료 공급량은 서서히 늘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질병 발생 확률도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온 특보는 지난 7월 24일 발령돼 4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